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대자인병원 소화기내과 5명의 어벤져스 과장님과 공동 MC 남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자인병원 미래전략실장 피부과 전문의 나윤민입니다. 오늘 공동 MC로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저희 시청자분과 구독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이수택입니다. 주로 내시경 분야를 맡고 있고요. 현재 대자인병원 건진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태섭입니다. 주로 맡은 파트는 대장, 그러니까 하부 위장관 쪽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노동효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췌장 담도 파트입니다. 소화기내과 최정환 과장입니다. 저는 상부 이장관하고 위루스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오왕국입니다. 저는 상부위장관 치료내시경을 주로 맡고 있는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들 참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요. 시작부터 정말 든든합니다, 과장님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이수택 센터장님, 네, 소화기내과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료하는 과이고 무엇을 진료하는 과인가요? 사실 이제 소화기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들은 뭐 심장이면 폐나 이렇게 한 가지 장기만 하지만 소화에 연관되는 장기가 너무 많잖아요. 서로 얽히고 섞인 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과예요. 환자분들한테 간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소화기내과 한번 가보세요 하면 난 소화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소화기내과를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소화기내과라는 게 이게 여러 장기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이걸 치기 좀 애매하고, 이게 소화기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먹고 결국은 이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되면 환자는 불편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통로만 놓고 본다면 식도, 이 대장, 뭐 직장까지만 생각하지만 부속기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간이나 담낭이나 그거를 관할하는 뇌가 있고 척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체했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증상을 느끼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관여를 하고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명을 가지고 뭐 위염이다, 그 환자는 결론을 짓고 싶어지만 그 사람 하나의 모든 인생이 거쳐 있는 게 소화거든요. 소화기는 또 여러 장기가 서로 협조하고 협력이 안 되면 다양하게 표현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도 표현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의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결점이 나오고, 소화기 내과 의사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간을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소화시키는 장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간 기능이 나쁜데 왜 소화기를 가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이 담즙을 만들어내서 그 담즙이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만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인들은 간이 무슨 그런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진료 보다가 보면 또 환자분들이 저 피곤한데 간이 안 좋냐고 이렇게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광고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피로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간 때문은 아닌데,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지방간. 되게 피로합니다. 보통 이제 피로한 환자들이 간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기는 하죠. 장기라든지 또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피로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지방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피로하다고 오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은 잠 잘 자냐고 물어봐요. 그럼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피곤한 경우도 많은데, 그냥 나는 뭔가 병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암이나 이런 것들은 하물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와서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7, 8명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6대암 조기 검진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소화기 내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시경을 해보면 소화기 계통은 40대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검사해보면 대부분 4명 중 3명의 위암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소화기내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영역이 넓고 자세히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복잡한 내과 질환을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화기내과 하면 또 내시경 아니겠습니까? 정태섭 센터장님,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 내시경은 이제 호스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거기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저희 소화기내과의 아주 유용한 그런 검사 기구입니다.
그럼 내시경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과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보통 이제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식도염이라든지 뭐 급성이든 만성이든 그런 위험하고 이제 위암 그리고 이제 궤양 이런 질환들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양성 질환들이 아까 말했던 식도염, 위염 그리고 이제 소화성 궤양 그것들이 이제 십이지향 궤양하고 이제 위궤양인데 그런 종류의 질환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약물 치료를 대부분 하게 되고요. 출혈이 있거나 그런 응급 상황이라면 지혈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암이 있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 병변을 더 확인을 하고 수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용종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혹들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과장님들 내시경 하시면서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내 기억에 한 10년 전에 군산에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그게 대동맥을 뚫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생선가시가 이게 섣불리 달라들면 위험한 수가 있어요. 생선가시 머리 빨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는 이러거든요. 엄마 나 이거 목에 가시 걸렸어. 밥이랑 같이 생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쌈 싸먹어서 삼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선가시가 식도에 박혀 있다가 쭉 찢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생선가시가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지 쌈 싸먹는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밥 생기시면 안 되고요. 네, 대장병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그 날카로운 침 있잖아요. 바늘 같은 거 삼켜서 위 벽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뺀 적도 있고 심지어 칫솔을 어떻게 그게 삼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칫솔 삼키신 분도 있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진짜로 수명 내시경 후에 마취가 덜 깨면 환자분들이 헛소리를 좀 하나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가물가물하기는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할 때 정말 많이 겪는 일입니다. 진정 내시경을 할 때 보통 환자들이 검사 중에 뭐 일어난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꼬집거나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런 일이 너무 잦기 때문에 환자들이 끝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얘기를 했나요? 하지만 보통은 그냥 모른 척 합니다. 때렸어도 사실은 보통 얘기는 잘 안 하고요. 환자분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검사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수명 내시경 끝나고 나서 저희 노동일 과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해야 되나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번에 내시경했는데 엄청 움직이고 다 기억나고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과장도 그렇고 간호사도 긴장을 하죠. 그런 환자를 막상 딱 하면은 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본인도 잘 잤는데 잠깐 마지막에 깨거나 중간에 정말 깼던 것이 너무 막 본인이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고 수면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15분에서 3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도 수면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자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 그걸로 하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진정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진정 내시경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고 그런 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거 걱정하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진정 내시경 중에 이제 금방 이런 과격한 행동이나 욕설하는 걸 역설적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과하냐 덜하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교과서적으로는 그럴 경우 심하면 깨워서 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호흡이나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 역설 반응 나타나는 환자도 얼마나 자주 보세요? 과거에 미라돌람을 쓸 때는 많았어요. 지금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 제가 보기에 그 역설 반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약물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 많지만 하여튼 그 역설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내시경을 합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신데 술을
진짜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술을 먹어서 그런가 진정 내시경을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눈 뜨고 있었어. 이럴 거면 내가 뭐들로 돈 내고 진정 내시경을 하냐 이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확실히 제가 보기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진정이 잘 안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쓰면 정말 기절할 정도, 숨 안 쉴 정도의 용량을 써도 끝날 때 자기는 수면 하나도 안 됐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흑역사라고 하는데 흑역사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치료가 중요합니다. 꼭 오셔서 내시경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소수의 의사들만 시행한다는 ERCP 시술이 대자연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일 과장님, ERCP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담도하고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를 알고 계실까요? 요새는 워낙에 다들 많이 잘 아시는데 약간 담도 췌장하면 좀 생소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담도하고 췌장은 장은 아니고 우리 소화기에 있는 부속 기관이거든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간 밑에 위 뒤쪽에 12장 옆쪽에 있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그 담도하고 췌장에 있는 췌관이 주로 담석이나 종양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하는 특수 내시경 시술이 바로 ERCP라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ERCP 시술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ERCP는 일본에서 아마 1970년도 후반 정도에 도입이 된 것 같고 국내에는 이제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된 게 아마도 국내에서 1990년대 초반 정도부터 했던 것 같고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진짜 정말 치료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수술을 바로 했다거나 아니면 경피적 담관 배액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또 시술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그건 영상의학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도 의학 트레이닝을 받은 게 2006년도부터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부터 한 10년 ERCP 담도 내시경을 했는데 지금 우리 노동일 과장님이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대자연병원에서 꿋꿋하게 우리 노동일 과장님이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끝을 보잖아요, 환자를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술 관련된 거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담도에 돌이 막혔다. 어떤 증상이고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담도가 돌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1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복통. 돌이 걸려 있어도 꽉 막히지 않으면 소화불량. 꽉 막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열이 나타나게 되고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과 발열, 황달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저희 같이 담도 쪽이 막히게 돼서 염증이 생겨서 흔히 뭐 담관염, 담도염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특히 이제 고령이나 뭐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폐혈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나 체했나 보다 하고 참지 마시고 꼭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못해서 그냥 일반 내시경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혈관 조영실에서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12지향에서 담도로 접근하는 캐뉼레이션이 쉬운 환자는 쉽지만 어려운 환자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ERCP는 100%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려운 환자 만나면 진짜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담도도 눈으로 보면서 시술을 하기도 해요. 담도 내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큰 돌을 레이저로 깨고 뭐 그러려면 진짜 2-3시간 걸리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노 과장님 폐혈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구독자분께 이 폐혈증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말하면 피가 부패한다 그런 뜻인데 어떤 장기에 세균 감염이든 그게 심해져서 혈액까지 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균이 자라는 그런 거를 폐혈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전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진행이 되면 쇼크가 발생하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혈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만이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술하시는 노동일 과장님 있습니다. 365일 언제든지 응급이라고 하시면 오셔서 시술해 주실 겁니다. 방송이 나가면 안 되겠네요. 오한국 과장님, 우리 병원에서도 소화기 내과에서 조기 위암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014년도, 2015년도 초반부터 조기위암 시술을 하는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인 ESD 시술을 시작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시술 건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작년에 우리 이수택 교수님이 새로 오시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에 조기위암, 그러니까 분문부름 시술도 성공적으로 최근에도 시행했고, 그러면서 매우 활발하게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기 위암하고 초기 위암하고 어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인들은 조기 위암하고 초기 위암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요. 저희 의학적으로는 초기 위암이라는 말도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 이제 소화기 내과 영역에서 쓰는 조기 위암이라는 것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점막에 국한된 주변 이 임파선 전이가 없는 그런 암을 조기암이라고 해서 내시경 시술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